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챕터는 우리가 비뇨기 계통 장애에 관한 약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신부전에 사용하는 약물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의 어떤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좀 먼저 보도록 할 겁니다. 신부전은 이제 레날 페일리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페일리어는 우리가 이제 영문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 이제 실패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레날 심장의 어떤 부전, 우리가 heart failure는 심부전, 심장의 어떤 부전이 있는 그 자체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레날 페일리어로 이제 심부전이 있는 상태, 즉 사구체 여과율의 어떤 저하로 어떤 신장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노폐물 또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거나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심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레날 페일리어라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부전 상태의 출현 경과를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해보면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급성 신부전 (acute renal failure) (ARF와) 만성 신부전 (chronic renal failure) (CRF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급성 신부전은요, 수주일 단위 어떤 급격한 심장 기능의 어떤 저하, GFR의 어떤 저하로 인해서 세계 합상성 유지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는 또 한 가지 이제 만성 신부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심장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고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제 원인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사고체 신염,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어떤 원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 고혈압이 생기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당뇨가 동반이 되면서 이런 동맥경화나 지질 혈증들이 이상 지질 혈증들이 동반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질환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합병증이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만성 신부전 레날 페일리어가 되겠습니다. 이 사구체 신염처럼 이 신장 자체에 염증이 생겨서 레날 페일리어가 크로닉하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보다 이 CRF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혈압, 당뇨를 교정해 주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이 신기능이 떨어지면서 정상 기능이 하지 못하는 아주 오랜 수주일의 시간을 거쳐서 결과로 나타내는 질환이 이 만성 신부전 CRF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 고혈압 당뇨의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히 이제 약만 먹어서 하루아침에 낫는 병이 아니고 우리가 식이요법과 운동, 식습관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다 전반적으로 교정을 하면서 약물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복약 지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레날 페일리어, 그래서 레날 페일리어가 이제 교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복막 투석을 하든지 혈액 투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도 어떤 신장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이제 키드니 플란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장을 공여받거나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혈압 당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신부전의 증상은 이제 신장의 주요 기능 자체가 노폐물을 배설하고 수분 전해질을 균형을 맞추면서 이 사념기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폐물 배설과 수분 전해질, 사념기 평형을 조절한 이 세 가지 기능을 심장 이 두 키드니에서 한 쌍에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신기능이 저하가 되면 결국엔 노폐물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 고질산 질소 혈증이나 대사산증이 오고요. 식욕부진이나 전신 권태감, 어떤 출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됩니다. 또는 이제 전해질 불균형, 사념기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이제 물 전해질의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몸이 과도하게 붓는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심부전이 오거나 고칼륨 혈증, 부정맥, 그리고 칼슘 혈증, 고인산 혈증이나 대사산증이 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간다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저칼륨 혈증이나 신성 빈혈, 고혈압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레날 페일리어가 있게 되면 수반하기 때문에 이 심기능이 저하는 우리 몸의 어떤 건강 상태, 우리 생명에 굉장히 직결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부전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신부전은 신장 기능을 하는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만 만성 신부전에서는 신장 기능 장애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실제로 이 만성 신부전에서의 신장 기능은 완벽하게 해결되도록 돌려놓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급성 신부전과 만성 신부전의 목적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보면은요. 자, 원인 제거에 의한 신장 기능을 회복을 급선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급성 신부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약물이나 신장 기능 회복될 때까지 대증요법을 하고요. 영양, 약물, 이런 어떤 체액 이상의 관리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치료를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자, 만성 신부전은 원인 관리에 의한 신장 기능 악화를 방지를 하고요. 자,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약물요법, 자, 또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대증요법, 자, 장기간 경과에 동반을 하는 이상에 대한 어떤 대증요법이 굉장히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삶의 질 유지나 수면 연장을 위해서 지속하기도 하고, 자, 이때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주로 하는 치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막 투석, 신장 기능이 완벽하게 되돌린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이런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처치나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복막 투석이나 신장 이식, 혈액 투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능을 채워주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부전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혈압 강화제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고혈압은 신부전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혈압 당뇨를 적정하게 조절을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 레날 페일리어를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억제제와 안시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가 우선적으로 이때 혈압을 강화할 때 사용이 되는데 이 계열의 어떤 약물들은 혈압 조절뿐만 아니라 단백뇨 감소, 신장 기능 보호를 하게 해주는 그런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들, 혈압 강화를 시켜주면서 신기능도 보호해주고 올려주기 때문에 레날 펠리어 환자에게 사용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ACEI 제제인 에나나프릴, 이미다프릴. 그래서 이 프릴 제제가 ACEI 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ARB 제제는 이메살탄, 로살탄, 테미살탄 이 살탄 제제를 우리가 ARB 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압 강화제 중에서 ACEI 제제, 프릴 제제를 신부전 치료에 쓰고 ARB 제제, 살탄 제제도 혈압 강화에 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백 양성인 경우에 사구체 내압을 낮추기 위해서 신장 기능 보호 작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신장애가 이미 진행되면 사구체 여과량이 너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부전을 진행시킬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ACEI 제제의 주요 사이드는 고칼륨 혈증, 그리고 마른 기침과 혈관 부종이 있고, ARB 제제 같은 경우는 고칼륨 혈증이 주요 부작용으로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전 치료제에 동반해서 우리가 혈압 강화제의 어떤 역할, 어떻게 이제 혈압을 올리고 낮추는 거와 관련이 있는지는 오프라인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빈혈 치료제입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이 혈압에 문제가 오는 경우도 많지만 이 적혈구 생성 호르몬이 이렇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저혈 작용을 더 촉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형 어떤 비타민 D의 저하나 빈혈, 신성 빈혈 등의 어떤 내분비계통 증상이 다른 합병증보다 더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나 이 급성보다는 만성 신부전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포에틴 알파 또는 에리트로포이에틴 등이 우리가 적혈구 형성 호르몬 제제에 있는데요. 이때 이제 부작용으로는 이런 혈압 상승이나 혈증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는 이제 세 번째 이제 무기질 조절을 하고 이제 골질환 예방을 하면서 치료 약물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부전 치료제로 세 번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신기능이 저하가 되면 당연히 노폐물 배설을 하지 못하고 혈압 조절도 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이 신장 자체에서 인산염도 배설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에서 배설이 잘 이루어져서 빠져나가 줘야지 우리 몸 안에 독소를 포함한 어떤 산증이나 이런 어떤 요산 관련된 이런 잔여물들이 혈중에 남아있지 않고 이제 클리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걸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신장이 혈중에 인산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산염과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혈액의 칼슘 농도도 감소하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부갑상생 호르몬 분비가 이제 과도하게 촉진이 되면서 더 혈중의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뼈에 있는 칼슘을 더 빼내가는 그런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악순환이 점점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질환이 있는 레날 페일리어가 있는 환자들은 사실상 골 감소증으로부터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비타민 D의 활성을 신장이 담당하는데, 자, 만성 신부전의 경우 비타민 D의 활성이 역시나 감소가 되고, 장내 칼슘과 무기질 흡수가 저하되기 때문에 뼈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보상작용으로 부갑상생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촉진되고, 이 뼈에 있는 칼슘을 빼기 때문에 뼈도 약해지고 오스테오포로시스도 점점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인산 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체내 인산을 제거하는 약물, 자, 그리고 뼈가 약해지는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 비타민 D와 어떤 칼슘의 약물들을 사용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상 신부전 치료제로서 이 기능을 좀 보충해 준 약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질을 조절하고 이런 골질환 예방,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예방하는 그런 약물들을 보면요. 고인산혈증, 뭐 탄살라탄이나 뭐 세버라머 같은 그런 약들, 장내의 인산과 결합해서 인을 흡착하고 고인산 혈증을 개선하는 데 부작용으로는 변비나 장관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칼슘제는 이제 뼈에서 계속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칼슘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세트산 칼슘,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고인산 혈증에 사용하고요. 역시나 이제 칼슘제도 오래 먹으면 이제 식욕부진이나 구역부터 소화가 되지 않거나 변비에 좀 시달릴 수 있고 고칼슘 혈증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활성형 비타민 D 제제, 알파카시돌이나 칼시트라이돌 이런 약들, 자, 또는 칼슘 유사체 비슷한 어떤 화학 구조물이죠. 그래서 시나칼세이트 같은 약들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활성형 비타민 D의 어떤 신성 빈혈보다 내분비계통 증상은 다른 합병증보다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급성 신부전보다 만성 신부전에서 문제가 되기 쉽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칼륨 혈증도 여기에서는 부작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인산혈증의 치료제 또는 칼슘제, 뭐 활성형 비타민 D제 아니면 뭐 칼슘 유사체를 주어서 이 부족한
어떤 뼈 속의 어떤 칼슘의 레벨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충해 주는 또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주거나 활성형 비타민 B12를 주거나 유사제를 주는 그런 처방을 함으로 인해서 이 기능을 좀 개선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들은요. 이 부족한 비타민 B, C 그리고 엽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영양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요독증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들, 어떤 소아인 경우에 뼈 형성 이상으로 인한 성장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성장 호르몬 등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어서 이제 비뇨 생식기 계통 안에 있는 이제 전립sem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기에 사용한 약물을 이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sem도 우리가 이제 남성형 생식기의 하나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쓰고 있는 어떤 질환의 증상들, 약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전립선 비대 (Benign Prostatic Hypertrophy) BP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BPH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 전립선 관련된 질환의 어떤 증가가 굉장히 높고 이 부분에 뭐 캔서가 생긴다든지 이 부분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이 배출이 어렵다든지 혈압약을 먹는 것과 관련이 사실상 있기 때문에 이 전립선 관련된 증상들, 질환들을 메디컬 텀을 잘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 BPH는요,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배뇨 장애가 유발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요도, 이제 남성의 요도를 보시면 이제 페니스를 지나서 이때 스펌과 유린이 이제 같은 길로 나가게 되는데, 이 요도를 감싸고 있는 이 어떤 어, 근육, 이것을 우리가 전립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립선 자체가 이제 크기가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빵빵해지고 비대가 하이퍼트로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자체의 조직만 커져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변이 나가는 이 길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길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는 보지만 항상 소변이 완벽하게 비워지지 않고 여기 항상 소변이 조금씩 남아 있는 것 같은 잔여감을 느낀다든지 여기에 인제 길이 확 뚫려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싶은데 이제 그게 되지 않아서 항상 잔여감이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립선 비대 환자들의 어떤 호소하는 주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전립선이 하이퍼트로피 비대해지는 이유 가장 큰 원인으로는요. 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이 식습관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흡연을 하거나 고지방식을 먹는 그런 이런 것들을 주요 즐겨 먹는 사람들일수록 이유 없이 흡연을 하면 사실 혈압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기간의 적어도 10년 이상의 어떤 이런 생활 패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의 어떤 조직을 비대시켜서 요도를 좁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고요. 이렇게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이후 장애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頻尿나 소변 정체, 소변이 계속적으로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간뇨, 다뇨 자주 가고요. 그리고 배뇨통, 통증도 있고 그 외에 방광염과 같은 합병증도 일으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전립선 비대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이미 비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전립선 비대에 의해서 심각한 합병증은 반복적인 유관적인 어떤 혈류나 요로 감염, 그리고 소변 정체, 그리고 방광 결석, 자, 신장 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뭐 요로 감염이나 소변이 계속 정체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감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돌이 생기고 관련해서 심장 기능까지도 악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개방해서 잘라내거나 아니면 요도 경유 전립선 절제 등의 어떤 외과적인 치료법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도 끝으로 이제 카메라를 넣어서 그 전립선 비대되는 그런 부분을 볼륨을 줄여줘야지 당연히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 사이즈가 작아져야 어 요도 길이 시원하게 이제 열리게 됐죠. 이런 부분들 외과적인 어떤 시술로도 나중에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시행을 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5 알파 환원 요소 억제제를 이제 치료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인제 남성 호르몬이 인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라고도 하는데요. 이거의 어떤 생성을 테스토스테론 생 어 테 테스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를 해서 이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약물을 쓰는 경우가 이 5 알파 환원 요소 억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 환원 5 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생성이 되면 이제 당연히 전립선이 성장시키기 때문에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기관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DHT의 생성이 감소되고 그래서 전립선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도록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약이요. 이제 두타스테리드 있고요. 그리고 피나스테리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 5 알파 환원 요소 억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나스테리드는 이제 1 밀리그램 또는 이제 5 밀리그램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5 밀리그램만 이제 전립선 비대로 사용을 하고 이 용량이 작은 1 밀리그램은 남성형 탈모에 사용을 하는 어떤 임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나스테리드 약물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고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을 조절을 해 주는 약이기 때문에 5 밀리그램은 전립선 치료에 1 밀리그램은 남성형 탈모에 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약물 효과는 전립선 비대에서 배뇨 장애에 의한 개선, 성인 남성의 탈모형 치료에 쓰인다 볼 수 있겠고요. 일반적인 부작용은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 성욕 감퇴, 발기부전, 사정장애, 무력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각하면 발진이나 고환 통증, 두드러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알파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아드레날린 수용체 중 알파 수용체를 차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광의 어떤 미무니 근육, 혈관의 수축을 유발하는 알파1 수용체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자 전립선과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배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예전에 주로 많이 알았던 것은 이제 베타 차단제였었죠. 그렇지만 자 알파 교감신경에서 이제 알파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자 수축을 하지 않고 이완을 시킴으로 인해서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도의 그 관이 더 좁아지면서 더 배출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완을 시켜야지 그 조직을 이완을 시켜야지 길이 열리면서 소변이 배출이 되고 이런 어떤 배뇨 장애가 개선이 되겠죠. 그런 약이 지금 알파 차단제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알프조신이나 실로도신, 탐술로신이 해당이 되고요. 알파 차단제는 이제 음경 지속 발기증 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런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꼭 해야 되고요. 만약에 영구적으로 여기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발기부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성생활이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알파 차단제 전립선에서 어떤
배뇨 장애를 개선하고요. 자, 그렇지만 구역구토, 변비, 현기증, 어지러움증, 저혈압, 두통, 피로가 있을 수 있는 거. 상호작용, 자, 항고혈압제나 이런 또 실내에너필, 타나라필 같은 약제라고 병용을 하면 이제 혈압 강화, 혈압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는 PDE5 억제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도나 전립선 조직 내에 PDE5를 억제해서 cGMP 농도를 상승시켜서 전립선의 어떤 민무늬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약물입니다. 수축을 하면 당연히 소변 배출이 어렵지만 이 전립선을 싸고 있는 이제 민무늬 근육을 이완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변이 배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립선과 방광에서 어떤 민무늬 근육의 이완 작용을 통해서 혈액 공급량을 증가시켜 이런 전립선의 어떤 비대 증상을 개선하는 그런 약물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발기부련 치료제로 많이 쓰긴 하는데요. 타다나필 같은 경우 이제 5mg만 이제 전립선 비대 치료에 현재 임상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네,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들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기부전의 어떤 정의와 종류를 보면은요. 어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ejaculation dysfunction입니다. erectile dysfunction으로 이제 만족스러운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발기가 일어나지 않고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성이라든지 어떤 신경성, 내분비 등의 어떤 기능 장애에 의해서 이런 발기부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발기 기능 자체는 정상인데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발기 장애를 나타내는 어떤 시민성 발기 부전, 그리고 이 둘이 동반하는 어떤 혼합성 발기 부전으로 이 종류를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나 신경 또는 내분비, 혈관이나 어떤 그 신경, 내분비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런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의 기질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오랜 시간 당뇨를 앓은 환자 같은 경우, 남성 환자 같은 경우는요, 혈관 자체의 변성과 어떤 신경 자체의 변성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후속 질환으로 이런 기능성 발기부전 장애로 인해서 아주 오랜 시간 혈압 당뇨약을 약을 먹었고 이것들로 인해서 조절이 증상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성기능 장애, 특히나 이제 발기부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우리가 배웠던 혈압약, 당뇨약을 잘 복용하고 이 질환에 대한 증상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발기부전의 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PDE5를 억제하는 그런 약제들을 사용하는데 이 약물이 이제 약이 이제 듣지 않거나 금기인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치료의 흐름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자, 원인 질환을 알고 있고 그 치료가 가능하다면 자, 원인 질환의 치료를 병행하고 자, 흡연 등의 어떤 위험 인자도 제거해서 자, 시민성 발기부전인 경우에는 상담이나 자, 정신요법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쓰는 것은 이제 약물요법으로 자, PD5 억제제를 쓰는데 이제 여기서 약이 듣지 않거나 금기이면 이런 어떤 해면체 주사나 어떤 발기보조 도구를 쓰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외과적인 치료, 어떤 이제 음경 보형물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이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외과적인 시술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PD5 억제제를 쓰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PD5의 작용을 경쟁적으로 이제 억제해서
자, 민무늬 근육 내 cGMP 농도를 높이는 그런 약물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무늬 근육이 이완이 촉진되고, 자, 동맥혈이 유입이, 혈액이 이제 왕성하게 유입이 됨으로써 이제 발기 기능이나 이런 유지가 가능해서, 이런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약물을 쓰게 되고요. 자, 대표적인 약이 아나나필, 자, 미로데나필, 그리고 실데나필, 타나라필, 유데라필, 그리고 바데나필 되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의 개선을 위한 약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혈액량을 이제 막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통이나 안면 홍조, 그리고 근육통이나 소화불량, 드물게는 혈압이 이상이 있거나 협심증, 이런 실신 등의 부작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드물긴 한데 이제 심각한 경우는 시력을 상실하거나 청력이 감퇴하는 이런 난청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에서도 우리가 유의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자몽죽스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이 자몽죽스와 이제 PD5를 같이 병용하면 오히려 이 PD5의 부작용을 자몽죽스가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조금 봐야 된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비뇨기 계통의 약물들을 조금 봤고요. 앞서 이제 우리가 신기능 장애부터 우리가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또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소변 배출을 도와주는 비뇨기 계통의 약물들을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았습니다. 이 부분 이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남성 비뇨기 계통의 어떤 환자 추이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의 어떤 식습관이나 운동을 하지 않는 이제 상황들, 그리고 고지방 시기를, 특히나 이제 식습관에서 식사가 이제 서구화되면서 이런 알 수 없는 전립선 비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진료를 하게 되는 그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현대에 와서 최근에 들어서 많이 쓰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는 오프라인 시간에 조금 더 신기능과 관련된, 혈압과 관련된 그런 기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